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3년 6월 28일 주화롱생 마감 시장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가 기대되는 기업들인데 그 중에 하나가 가장 최고의 어닝 서프라이즈가 기대되는 현대차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고요. 이에 반해 삼성전자는 2분기도 실적이 여전히 악화될 전망에 있습니다. 주가와 시장 분위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플페이 확산에 따라서 관련주가 급등하는 등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 하루였습니다. 자, 전일 해외 시장 잠깐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시장은 애플이 사상 최고치를 달성을 하면서 3조 달러에 근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3대 지수 모두 상승 마감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다우존스 산업지수가 0.63% 오랜만에 반등이 나오면서 지난주부터 이어진 하락세를 다시 한번 반전시키는 그런 모습이 나왔고요. 33,926.74로 마감이 되었네요. 그 다음에 S&P 500도 1.15% 상승하면서 4,378.41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나스닥은 뭐 말할 것도 없이 기술주인 애플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1.65% 상승 마감되면서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상승세를 이어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자, 애플이 지금 188.06달러로 일단은 마감이 어제 되는 상황이었는데 이제 애플 같은 경우 190달러가 넘어가면은 시총 3조 달러가 이제 넘어설 예정이죠. 어마무시한 그런 과정에 와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기술주들의 랠리를 앞장서서 이끌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제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좀 상승을 했고 마이크로소프트도 반등이 좀 나오는 등 기술주들의 반등으로 인해 가지고 3대 지수 모두 상승하는 또 반전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시장이 다시 활력이 흘러 넘치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국내 시장 잠깐 보시면은 원달러 환율부터 먼저 체크하고 가면요. 0.54% 전일보다 상승하면서 1307원 30전으로 마감이 됐는데 다시 1300원대로 진입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잠깐 이 1300원대에서 계속해서 머물다가 잠깐 1200원대 1269원대로 내려섰다가 다시 1300원대로 다시 올라서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이 아직 좀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환율은 당분간 또 고공행진이 좀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국내 지수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가 0.67% 하락하면서 2564.19로 마감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0.82% 하락하면서 866.97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시장이 조금 금주에도 좀 무거운 그런 상황이 연이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외국인들의 매도세도 계속해서 좀 강해지고 있는데요. 금일도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좀 강했습니다. 자, 외국인들이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에서 약 한 5천억 정도 매도가 진행이 되었는데요. 거래소에서는 3,994억 외국인이 매도했고요. 개인은 3,019억, 기관이 566억 매수를 해줬습니다만은 하락세를 좀 멈추기에는 역부족이었고 코스닥도 마찬가지 개인과 기관이 각각 1,384억, 353억 매수를 했습니다만은 외국인들이 1,536억 강하게 매도를 하면서 전반적인 시장의 하방 압력을 좀 풀어넣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거래소에서는 화학 쪽, 그 다음에 제조, 그러니까 2차 전지 쪽이 좀 강한 하방 압력을 좀 많이 받는 모습들이었고요. 코스닥에서도 2차 전지 쪽들이 코스닥 우량기업과 전기전자 쪽,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쪽을 좀 강하게 맞는 그런 모습들이었습니다. 대형주들이 좀 전반적으로 코스닥 대형주 쪽에서 매도세가 많이 나왔는데요.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조금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0.14% 상승한 72,700원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시총 상위 중에서는 힘을 좀 잘 쓰는 반도체 쪽을 힘이 잘 쓰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도 1.15% 상승하면서 114,300원으로 마감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반도체 수급적인 문제는 이제 좀 풀리는 상황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2분기 실적이 여전히
기대치가 좀 낮은 상황입니다. 1분기 역사상 최저치인 영업이익이 6,400억을 기록을 했었는데 2분기도 여기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오히려 더 낮은 2,000억까지 떨어질 수 있다라는 예상치가 나오면서 거의 이제 2분기 바닥론을 예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히려 2분기 쪽에서 영업이익이 1분기보다 더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오히려 상승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기대감은 다시 3분기가 되면 다시 3조 원대로 올라설 수 있다. 라는 기대감을 먼저 선반영하면서 주가가 상승세를 좀 보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아무튼 영업실적, 영업이익은 1분기보다 좀 못한 성적표를 초라한 성적표를 받아낼 수는 있습니다만 주가는 반대로 3분기, 4분기에 대한 연말에 대한 기대감으로 먼저 상승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상승세가 또 강하고 미국의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 상승세가 랠리가 좋기 때문에 국내도 2분기에 당장 성적표보다는 향후 미래에 대한 기대치가 좀 더 먼저 반영되면서 금일도 일단 뭐 장 초반에는 하락세로 출발을 하긴 했습니다만 지수와 마찬가지로 하락세로 좀 출발을 하긴 했습니다만 오히려 오후에 더 강한 반등세를 보이면서 지수와는 좀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장 초반에 갭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만 장 후반으로 가면서 매도세가 많이 출현되면서 하락 마감한 것과는 좀 다른 그런 모습이죠. 자, 뭐 현대차가 일단은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의 가장 큰 기대감을 갖고 있는 모습이긴 합니다. 현대차가 지금 이제 오늘까지 분기 배당을 받으시려고 하시는 중간 배당을 받으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오늘까지 매수가 다 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아무래도 지금 역대급 2분기 영업 이익을 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에 분기 배당도 그만큼 강한 규모가 어마무시한 그런 배당이 나올 것이라고 기대감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1분기 때 3조 5천억으로 영업이익의 어닝 서프라이즈를 보여줬었는데 2분기도 지금 컨센서스상 예상치로는 3조 6천억 정도로 증권가가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아무래도 처음으로 이제 주주환원 정책에 강하게 나타내려고 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을 뒷받침해주는 그런 영업이익이 아닌가 싶은데요. 금일도 일단은 고압권으로 끝나긴 했습니다만은 오전에 나왔던 하락 부분을 만회를 하면서 20만 6천 원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기아도 아마 이제 같은 길을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기아도 2분기 영업이익이 지금 2조 8천억이 1분기였는데 지금 2조 9천억 정도로 조금 더 상승된 영업이익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기아도 오늘 0.23% 상승하면서 86,400원으로 상승 마감되었습니다. 최근에 대규모 투자 단행도 그렇고 해외 쪽에서도 자동차, 전기차 쪽 시장의 반응이 뜨거운 상황이고 신차 출시도 발빠르게 내놓은 상황이 계속되면서 시장의 호응도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다만 최근에 악재가 테슬라발 충전 시스템을 이제 바꿔야 되는 북미에서도 바꿔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이제 추가적인 비용은 들 수는 있다라고는 하지만은 여전히 뭐 대세에 크게 지장을 주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분간 주가의 흐름은 경고할 것으로 보여지긴 합니다만은 일단은 너무 큰 어닝 서프라이즈 이후에 오히려 주가가 조금 내려앉는 상황들이 가끔 발생을 했기 때문에 그것만 잘 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오늘 전반적으로 오전에 갭 상승을 보였던 부분들을 다 지수가 깎아먹고 내려오는 데는 2차 전지들의 하락세가 좀 많이 컸습니다. 전반적으로 2차 전지들의 매도세가 굉장히 컸는데요. 외국인들이 집중 매도세를 맞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이 2.5% 하락한 54만 7천 원으로 최근 하락세를 돌리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고요. 여기에 덮친 격으로 LG화학도 오늘 5.83% 하락하면서 66만 2천 원으로 70만 원이 깨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삼성 SDI도 하락세를 면치 못했는데요. 65만 7천 원으로 전반적으로 하락이 점점점 깊어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덩달아 포스코홀딩스도 3.47% 하락한 38만 9,500원으로 마감되는데
좀 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포스코 퓨처엠도 4.25% 하락하면서 34만 9,500원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전반적인 코스피 시장의 시총 상위를 차지하고 있는 2차 전지들이 힘을 못 쓰는 상황이었고요. 요런 어떤 모습들은 코스닥에서도 이어지면서 하락폭을 연이어 강하게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에코프로비엠이 24만 3천원, 전일보다 4.52% 하락을 했고요. 에코프로는 하락폭이 좀 더 깊었습니다. 5.15% 하락하면서 70만원대를 기록을 했습니다. 조금 아쉽네. 좀 돌파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긴 했는데, 돌파를 못하면서 좀 실망감 주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 박스권에서 다시 한번 55만원 하방권까지도 열려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비도 해 놓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무작정 주가가 하락한다고 매수하시기보다는 주가가 전저점 구간이 55만원 근처에 왔을 때 어떻게 내가 행동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LNF도 5.35% 하락하면서 23만 9천원으로 25만원대를 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한동안 강했던 엔터주 JYP도 이날은 1.84% 하락하면서 12만 2,600원으로 마감이 되었는데요.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조금 이제 나오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이 밖에 모든 대부분의 종목들은 시총 상위주들이 하락세를 크게 탈피를 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다만 이날 애플페이에 대한 확산으로 인해서 특히나 이제 모바일 결제 쪽에서 휴대폰 결제사 최초로 애플페이 서비스를 개시한다는 소식의 상한가를 기록한 기업이 있는데 바로 KG 모빌리언스입니다. KG 모빌리언스 같은 경우에는 이날 29.95% 상승한 7,550원으로 마감이 되었는데, 아무래도 최초라는 그런 상황들이 주가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 같은 상황이고요. 이에 따라서 KG 이니시스도 동반 상승하면서 9.52% 상승한 12,880원으로 마감이 되는 등 KG 그룹의 모빌 결제사 쪽으로 주가가 좀 강하게 반등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밖에 오늘 상승세를 보인 종목 중에는 영혼무역이라든지 한세실업 이런 의류 기업들도 오늘 연달아 전일과 같이 상승을 해주면서 영혼무역이 1.6% 상승한 63,400원으로 연중 신고가를 달성하는 모습, 한세실업도 5.81% 상승한 29,950원으로 연중 신고가를 달성하는 모습입니다. 최근 들어서 의료 쪽 기업들의 상승세가 좀 눈에 띄게 나타나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최근 이제 좀 조심을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2차 전지 쪽의 하락세가 좀 심상치 않은 부분들이 나오고, 전반적으로 외국인들의 강한 매도세를 막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 매수를 많이 하고 계신 분들은 내가 특정 라인까지 떨어졌을 때 그 가격대에서 어떻게 행동할지를 분명히 정해놓고 주식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밤 10시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